자, 우리 박수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90일간 관세 관련한 부분을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정말 폭탄 관세를 연이어 쏟아냈던 양국이 이제는 관세 수준 자체를 90일 동안이긴 하지만 현격하게 낮추고요. 그리고 90일 동안 건설적인 합의를 이어가겠다라는 그러한 발표를 오늘 우리 시간으로 장마감 이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관세 폭탄이 해제된 지금 상황을 보다 보면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이슈를 보면서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이번 주말 사이, 지난 주말 사이 진행이 됐죠. 주말에 이런 협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주식시장은 눈치 보면서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이 고위급 무역 협상 과정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대부분 나오긴 하였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세간의 돈은, 조금 안 좋은 이야기도 또 있었어요. 뭐냐면은, 협상을 하다가 중국 대표단이 나갔어. 갑자기 나갔어요. 모르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중국 대표단이 밥 먹으러 나간 것을, 야, 중국 대표단이 이거 파토치고 나갔다. 요렇게 해석하면서 또, 여러 SNS나 이런 데는 좀 웅성웅성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밥 먹고 복귀하면서 또다시 협상을 재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러한 루머 때문에 순간적으로 긴장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호적이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냈고 결국 오늘 우리 시간으로 아침에 백악관에서 공식 그 웹페이지 문서로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고 조만간 오늘 안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공식 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식시장 긍정적으로 흘러갔고요. 그리고 미국 선물 시장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강세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번에 합의된 그 뉴스 기사들의 합의된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은 145% 대중 관세를 매겼는데 30%로 인하했다. 중국은, 대미 관세를 125%였는데 10%로 조정하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뉴스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조금 더 크로스 체킹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게 올해 추가로 인상된 관세분입니다. 작년까지 보게 되면 미국의 대중 관세는 한 10%, 중국의 대미 관세는 한 14.9 요 정도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무거운 관세를 임기 초부터 쏟아냈잖아요. 20% 쏟아냈고 그 다음에 34% 상호 관세 쏟아냈고 중국이 맞불 관세를 내니까 야, 중국 감히 나한테 대들어가면서 50%.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도 앉아 하면서 50%. 그 다음에 지난 4월에 보면 어땠어요? 트럼프 정부에서 40%대 추가 관세를 하면서 요 관세율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2024년 평균치에서 더 얹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추가되는 관세가 요 정도다라고 일단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했냐? 요 값, 추가되는 관세 값이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가 한 50% 선에서 협상돼도 뭐 나이스하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30% 나왔잖아요. 이거 긍정적이죠. 예, 시장에서 환호할 만하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체면이 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예, 시장 자체는 예상보다 낮은 관세 인하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 관세 때문에 부담을 받았던 영역에 있던 종목군들의 어떤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불확실성, 4월에 우리가 겪었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요, 미국하고 중국의 관세 협상이 일단 이 정도 선으로 하고 90일 유예됐어요. 90일 유예. 예, 90일 뒤에 또 만나요 하겠죠. 예, 그 사이에 또 협상을 쭉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보편 관세는 있다는 겁니다. 보편 관세. 예. 10%. 전 세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보편 관세 15%, 그리고 품목 관세 이런 부분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 보편 관세 부분에 따른 영향,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그 협상, 미국하고 협상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지금 받은 것보다는 좀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없는 관세가 강하게 생긴 거기 때문에 향후 수출입 동향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 때마침 오늘 관세청에서 5월 10일까지의 우리나라 수출입 실적을 발표했는데, 요게 조금 노이즈가 있어요. 예, 노이즈가 있습니다. 노이즈. 예. 치익하고, 무슨 치익하고 노이즈냐? 우리가 연휴 때문에 좀 많이 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감소, 수입도 15% 이상 감소 이렇게 나왔는데, 요건 조금 예, 우리가 쉬는 기간이었으니까 노이즈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것은 일평균 수출액이 1% 감소했다라는 점을 볼 때는 조금 감소한 정도일 가능성이 크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은 딱 요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편 관세 영향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일까? 요거는 아직 물음표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봐야 될 게 5월 말까지, 그리고 6월 요 수출 통계 중요합니다. 예, 요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 매 10일 단위로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또 변수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수출이나 뭐 수입이나 이런 무역이 지금 전 세계가 좀 막혀 있는 상황이 돼버려 있는 셈이잖아요. 그 이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내수 부양책을 펼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게 한쪽이 막히면 재정 정책으로 조금 내수를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부, 전 세계 정부의 정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90일간의 관세 협상 유예, 그리고 파격적인 추가 관세 부분의 인하 145에서 30%, 125에서 10%. 요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4월 9일이죠. 4월 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한 상호 관세를 일단 90일 유예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거.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2달밖에 시간 여유가 없었는데 오늘로 해서 타이머가 리셋되면서 90일이 다시 생긴 셈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숨을 내려놨어요. 그리고요, 앞서서도 언급드렸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게 수출입 동향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수출입 동향은 전 세계가 볼 때 리얼타임 무역 현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게 이제 5월 말 기준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요것도 중요합니다. 왜냐? 보편관세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월과 6월에 그 보편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수출입 감소, 요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자릿수에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수출입 감소가 있었다. 그런다면요. 이게 또 시장에서는 갑자기 그 부분을 보면서 야, 이거 90일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한 자릿수 감소. 그 정도는 조금 시장이 용인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상호관세 협상에 들어가게 되죠. 보편관세도 협상이 일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국보다는 좀 뭐랄까 미국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더 유리하게 중국보다는 좀 호의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는 야 우리 긍정적이야 하면서 또 시장이 반응할 수 있고 그 중에 한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인데 협상을 잘 해주셔야 될 텐데 그건 뭐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좋은 협상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내수 부양책, 재정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한 달 사이에 간간히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제2의 플라자 합의, 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잖아요.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만약에 정말 존재한다 한다면요, 해당 국가의 환율 강세, 해당 국가 환율 강세, 옛날에 일본처럼 그렇게 환이 강세로 가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조금 부진해지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경기부양책을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호재인 거, 단기, 중기 관점에서는 관세 전쟁 상황에 따른 실물 경기의 반응에 따라서 훌떡훌떡 위아래로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긴장의 끈은 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긴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본다면 중요한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훌떡훌떡 위아래로 급등락할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강하게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생존해야 됩니다. 생존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성공투자 꼭 함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